였으면 뭐 있었는지 기억은 대충 다들 할 테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1단원 제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원순열이었고요. 원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수학 하에 나왔던 경우의 수에 덧셈, 곱셈 말고 나눗셈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죠? 일치하는 횟수 찾아서 그걸로 나눌 거다 였다고요. 그죠? 그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원순열이니까 무조건 n-1팩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일단 n팩 돌리고 나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인지를 세보는 게 더 현명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랑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들어있냐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었다고요. 아 참, 이 안에도 그런 거 막 나와요. 뭐 누구랑 누구랑 이웃하게 앉히세요. 뭐 엄마 아빠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 엄마 아빠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뭐 누구랑 누구는 이웃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생각하시고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도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열이나 조합은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 r개를 뽑든지 줄 세우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일단 다르다고 취급하자고. 다르다고 취급해서 줄 세운 다음에 실제로 알고 봤더니 니네들은 같은 거였구나. 그럼 니들끼리 줄 선 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할게. 니들끼리 줄 선 횟수로 나눌 거야. 그래서 R팩으로 나누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그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고 저 안에 포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었냐면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녀석들.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나열할 건데 모음끼리는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 나열할 건데 홀수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이렇게 특정한 녀석들 몇몇이 크기가 정해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걔네들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처럼 생각하겠다. 니들끼리도 줄 설 수 있지만 니네끼리 줄 선 건 내가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나오는 게 중복순열. 파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였고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기호는 H였습니다. 얘는 이거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했죠.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뭘 가지고 설명했지 기억납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칸막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 B에서 C로 넘어갈 때 그 사이사이에 칸막이까지 고려를 해보면 칸막이의 자리가 더 필요했다고요. R-1개. 그죠? 책에도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책에는 여기 2단원에 저기 중복조합이 2단원에 있거든요. 그 16쪽에 가서 보시면 16쪽에 중복조합의 수라고 하면서 이 칸막이 여기서 막대라고 표현했는데 칸막이를 이용해서 중복조합의 개수 세는 요령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고요. 그거 외에 뭐 우리 앞에서 했던 수학하에서 했던 순열이나 조합 이런 애들 이용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 넘어가기 전에 계속 했던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머리를 좀 쓰라는 의미에서 아까 앞 시간에도 요거 했거든요. 여러분도 표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공 5개가 있고 서로 같은 공 5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공이든 같은 공이든 얘네들을 바구니에다 담아 볼 텐데 그 바구니도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서로 같은 바구니 3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 텐데 이 서로 다른 바구니냐 같은 바구니냐도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는 경우와 빈 바구니가 없는 경우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거나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요 중에 반 정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아요. 반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배운 것들인데 반 정도는 배우지 않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 제가 처음에 경우의 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집합 분할이나 자연수 분할 같은 건 더 이상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거의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김에 한 번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일일이 찾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한번 세봅시다. 그래도 제일 쉬운 건 얘죠. 뭐 들어가야 돼? 빈 거 있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공은 지들 마음대로 사람 5명이라고 치고 강의실 3개 있는 거야. 서로 신경 안 쓰고 막 들어가면 되죠. 첫 번째 공도 바구니 3개 중에 하나. 두 번째 공도 세 번째 공도 다 마찬가지. 뭐 들어간다? 들어갈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지. 오케이? 그 밑에는요. 바구니는 다른데 공이 다 똑같이 생긴 녀석이래. 빈 주머니 있으면 안 돼. 아니 빈 주머니 있어도 돼.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공의 개수가 다 똑같다고 공의 모양이 다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만 보면 된다고 서로 다른 바구니 3개를 A, B, C라고 볼까요? 이 A, B, C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다 더해서 5개면 돼요. 어떤 공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하는 거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와 똑같다. 그렇지? 그런데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하면 되는 거지. 빈 바구니 있어도 된다는 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게 계산 어떻게 할 거다? 3H5 이렇게 할 거다. 그럼 같은 원리로 얘는 뭐예요?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생겼는데 이젠 이 A, B, C가 뭐다? 자연수다. 얘는 0이어도 되지만 얘는 0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3H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하나씩 미리 주고 남는 2개를 마저 돌리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도 배우긴 했는데 요거는 요거랑 좀 섞어서 얘기하려고요.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를 할게요. 요 녀석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거 이제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같은 바구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까만 봉다리를 그냥 담아서 줄 거란 이야기야. 서로 다른 공 5개를 세 봉투에 나누어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한 줄만에 딱 식으로 우리는 배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세야 돼요. 손으로 셀 건데 뭐부터 세야 되냐면 몇 개씩 쪼갤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몇 개씩 쪼갤 건지.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서로 같은 공이 3개 있거든. 아니 서로 같은 종류의 공이 5개 있거든. 이걸 3개로 쪼개는 거야. 마치 짝 분필 5개 있어. 똑같이 생겼다고. 그걸 3개로 쪼개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쪼개든지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쪼개는 거야. 이거 이제 자연수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5라는 자연수를 요렇게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는 2가지예요. 같은 공을 같은 바구니에 넣을 건데 빈 바구니 없이 넣으려면 3개, 1개, 1개 넣든지 2개, 2개, 1개 넣든지.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얘는 뭐 할 거냐면 개수가 이렇게라며. 이제 서로 다른 공이니까 서로 다른 공을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조편성하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조편성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조편성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있어요? OC3 원래는 이제 뒤에 2C1, 1C1 나누기 2팩 이렇게 들어가야죠. 1, 1이 같은 숫자잖아. 이거는 우리 저기 수학 하에 조합할 때 나오는 거죠. 조합을 이용해서 조편성하는 거. 2팩이랑 2는 날아갈 거니까 10가지가 됩니다. 얘는요. 5, C2, 3C2, 2팩. 그러니까
15개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10 더하기 15니까 25개가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되죠? 이게 서로 다른 공 5개를 3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분할하고 나서 얘는 다 같은 바구니라며. 그러니까 분할만 하면 같은 봉다리에 담아서 끝나죠. 근데 이건 뭐야? 서로 다른 바구니라며. 3개의 조로 분할했죠. 이 3개의 조를 서로 다른 바구니에 분배해야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어허. 150?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근데 이건 방금 쓴 15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혹시 문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거 제가 처음에 한번 이거 슬쩍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났을 법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정의역의 원소 5개, 공역의 원소가 3개 있는데 공역이랑 치역이 같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 찾으세요. 그게 이거예요. 서로 다른 공이 5개, 서로 다른 바구니가 3개, 빈 바구니 없어야 돼. 서로 다른 공이 5개, 서로 다른 바구니가 3개, 빈 바구니가 없어야 돼. 정의역 원소 5개, 공역 원소 3개,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함수의 개수 찾으세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얘 어떻게 푸냐면 그냥 다 줘. 이 중에 안 되는 거 찾아서 빼죠. 안 되는 게 누구야? 2군데 몰리는 거. 1군데 몰리는 거. 2군데 몰리는 건 어떻게 생겼는데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 할게요. 3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2군데 다 몰릴 건데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A, B에다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의 5제곱인데 이러면 A에만 다 몰리거나 B에만 다 몰리는 경우도 들어있잖아요. 그거 2개는 빼고 빼야죠. 그리고 한 군데 다 몰빵되는 경우도 찾아서 빼는 거라고. 이게 지금 제가 뭐 한 건지 이해되나요? 너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다시 써보면 이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A, B, C한테 갈 거다 그 얘기야.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표를 다 받아야 되는데 3의 5제곱 그러면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 경우를 찾아서 뺄 거란 이야기고 그럼 A, B한테만 몰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의 5제곱인데 이러면 A한테만 몰리거나 B한테만 몰리는 경우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거 말고 A, B 2개에 나누어지는 경우를 찾아서 를 뺄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A나 B나 C에만 완전히 하나에만 몰빵되는 경우 뭐 뒤에 원래 1의 5제곱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경우도 찾아서 뺄 거라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 얘랑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는 주로 봐왔죠. 지금까지. 근데 3개짜리면 이렇게 하나 비슷하거든요. 얘도 사실은 25라는 숫자를 거의 손으로 찾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둘 다 불편하긴 마찬가지인데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그때는 약간 골치 아파져요. 약간 피곤해진다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편성을 해서 분배하는 것도 비록 조편성 손으로 해야 되지만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개수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정역 7개야. 공역 5개인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5개씩 막 준 다음에 4군데 몰리는 거 빼고 3군데 몰리는 거 빼고 2군데 몰리는 거 빼고 1군데 몰리는 거 빼면 약간 오래 걸릴 거잖아요. 별표 이거 치고 넘어가겠지. 질문 아니고 어떻게 하자고? 이 7개를 5개의 조로 분할하자고. 7이란 자연수를 5개의 자연수로 쪼개는 방법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요. 1이라고 쓴 거 맞지? 3, 1, 1, 1, 1 이던지 2, 2, 1, 1, 1이던지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럼 요거 조편성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얘는 7C 3이야. 그 뒤에는 어차피 하나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도 7C 2, 5C 나누기 2팩 이러면 되죠. 나머지는 하나니까 얘 계산해 보면 35고요.
이거 계산해 보면 뭐야? 420인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지. 나누는 거잖아. 105? 이렇게 생겼대요. 틀린 탓이야. 틀리면 140이에요. 조편성 하는 경우의 수가 140이라고. 그 140에다 이제 뭐 하면 돼? 500 곱하면 돼. 그럼 이게 답이라고요. 그죠? 이거 5개의 조로 분할하는 건 이렇게 분할하면 되고 5개의 조로 분할됐으니까 그 5개의 조가 5개의 원소 하나씩 골라가는 거야. 그냥 5팩토리얼로 끝날 거라고요. 물론 작은 숫자 아니겠지만 5개한테 갔다가 4개 거 빼고 3개 빼고 2개 빼고 하나 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뭐 써먹을 수 있으면 좋고 있으면 약간 희열이 느껴지겠죠? 없으면 까먹겠지 뭐. 까먹으면 뭐 원래 있는 줄 모르니까 됐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나머지 요거 2개 빈칸 채우고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얘하고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세는 겁니다. 손으로 센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같은 공이 5개 있고요. 같은 바구니가 3개인데 빈 거 있어도 되는데 그 말은 바구니 2개로 쪼개지든지 하나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죠. 이거 아까 왜 2개였냐면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쪼개든가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쪼개니까 2개였잖아. 이거 3개의 바구니에 넣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2개의 바구니에 넣을 거라며. 4 더하기 1하고요. 3 더하기 2. 여기 2가지밖에 없어요. 한 군데 다 들어가는 건 이거 하나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 뭐 들어간다고? 경우가 5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연수 5를 몇 개의 자연수로 쪼갤 거냐? 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공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아까 이거 10개였어요. 이건 15개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25였다고요. 얘는요. 얘는요. 얘는 뭐 55니까. 요거 10개, 15개, 요거 5개, 요거 10개, 요거 1개. 20, 30, 41인가? 뭐라고? 31? 41 아니야? 에이, 나 덧셈은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말했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약간 좀 손으로 찾아야 되는 거라서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뭐 앞에서 우리 수학하에서 했던 그 조합을 이용한 조 편성하는 거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기억을 좀 같이 해두시면 좋겠고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제가 분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분배? 그 수학 하에 보면 나와요. 조편성하고 나서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분배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별로야? 얘를 어떻게 분배하면 이런 거 안 돼? 얘 분배하면 이런 거 안 되는 건가? 그런가 보네. 얘가 얘 되는 건 괜찮거든. 여기 뭐냐면 조가 3개잖아. 이게 3개의 조로 편성하면 돼요. 아니, 3군데다 분배하면 돼요. 근데 얘는요.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잖아요. 그 분배를 하려면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3조로 분할된 경우에는 여기다 3팩 곱해야 되고 2조로 분할된 거면 3C2 곱하기 2팩 해야 되고 한 조로 분할되면 3C1 곱하기 1팩을 해야 돼요. 그냥 다 3팩토리얼을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경우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그냥 3팩 곱한다고 바로 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간 신경이 쓰이는 녀석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냥 개수만 생각해보면 빈주머니 없이 넣는 게 경우의 수가 2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2가지를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는 거 이거 계산하면 뭐 되니? 4C2니까 6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3팩을 곱해서 얘가 돼야 되는데 3팩을 곱한 게 아니죠. 3을 곱한 거잖아. 왜 3팩을 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개수가 똑같아서 그래. 개수가 똑같은 게 있죠.
개수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땐 공이 다 달랐어. 원소가 다 다른 녀석이었다고. 개수가 똑같이 두 개였어도 들어있는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분배할 때는 서로 다른 녀석을 분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때? 2 더하기 2 더하기 1에 똑같은 공 두 개랑 똑같은 공 두 개야. 이게 A, B, C인 거나 A, B, C인 거나 경우는 똑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3팩을 곱해서 얘가 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배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공이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뭐 이렇게 파편화해서 막 외우시면 약간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볼 녀석이니까 당연히 좀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다.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몇 시까지지 우리? 1시간 10분 남았어요. 아 그래? 5시 반까지죠? 오랜만에 하니까 감감하네. 일단원에서 예제, 유제, 레벨 1까지 중에 질문할 게 혹시 있었으면 그거 먼저 받고 진행을 합시다. 일단원, 예제, 유제, 레벨 1 해야 할 게 있던가요? 없으면 요거나 같이 볼까요? 레벨 1 10쪽에 4번. 10쪽에 4번. 왜 안 해? 10쪽 4번 보시면 1이 3개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4개 있대요. 그 중에 4개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거다 그랬는데 숫자를 4개를 뽑는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1이 3개밖에 없어. 2도 3개밖에 없어. 3은 4개 있거든. 그럼 만약에 1도 4개 있고 2도 4개 있고 3도 4개 있었으면 그냥 중복해서 순열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4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내가 1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4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똑같다고. 확률이 아니잖아요. 경우의 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1이랑 2랑 3이 무한정 많이 있어. 아니면 중복해서 써도 된다고 치자. 그리고 그냥 줄 세우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누구라고? 정말로 1이 4번 나오면 안 된다고. 2가 4번 나오는 것도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어설프게 1이 몇 번 나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랜덤하게 1, 2, 3 막 때려 넣어서 만들 건데 안 되는 경우가 누구 있는지를 찾아서 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뭐 레벨 1은 산수 문제니까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레벨 2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4개 있는데 이 색종이들의 한 면은 전부 다 흰색이고 다른 쪽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알록달록입니다. 4장의 색종이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을 만들 텐데 이 4장 중에서 흰 면이 보이는 색종이가 오직 한 개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4개 중에 3개는 알록달록이고 하나는 흰면이라는 거지. 그죠? 1분 시간 주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면이 흰색인데 문제를 바꿔서 두 면이 흰색이면 어떻게 해? 두 면이 흰색이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빨리. 생각해봐. 한 면이 흰색이 아니라 두 면이 흰색이면 어쩌지? 세 면이 흰색이면 어쩌지? (30초) 고민하세요. 얘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는지 모르겠네. F6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F6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이 6이나 9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F6이 6이냐 9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결국 F6이 6인 경우랑
F6이 9인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그죠? F6의 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뭐 세부적인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따라서 갑은 A에서 C로, 을은 B에서 C로 이동할 거래요. 뭐 당연히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거고요. 갑, 을이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같은 속력으로 이동을 할 건데 두 사람이 C에서 처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C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쨌든 C에서 처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대. 어떻게 세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처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갑은 나름대로 C로 가는 동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을은 을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C에서 처음 만나려면 그러니까 내가 C에 서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갑이 들어오는 거랑 을이 들어오는 경우 다 합쳐서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야. 갑이 위에서 오든지 옆에서 오든지 을이 밑에서 오든지 옆에서 오든지 두 가지씩이니까.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누구라고? 둘이 손 붙잡고 들어오는 게 안 되는 거라고. 그지? 그거 찾아 빼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처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잖아. 어디? 여기.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 여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 여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걸 다 찾아서 빼는 건 헛수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아니 어디서 만나느냐가 뭐가 중요해.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서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말했잖아요. C 입장에서 보면 얘네 둘이 같이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니까 둘 다 이 경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경우 몇 가지 있냐면 7, 팩 나누기 4팩, 3팩 35가지네요. 그죠? 을도 마찬가지 3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뭐라고? 여기랑 여기. 이 앞에서 만나는 건 일단 이거부터 20가지? 이렇게 생긴 게 답이 될 거거든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거 이런 거잖아.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만나는 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냥 얘는 자유롭게 갑이 가고 을이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여기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아서 빠진다고. 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C라는 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둘이 같은 경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만 찾아서 빼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 만났든 아무튼 여기서 둘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찾아서 빼시면 해결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약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면 C 입장에서 보면 갑이 이렇게 들어오고 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또 갑이 이렇게 들어오고 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갑이 이렇게 들어가고 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다 찾아서 더해야 되거든요. 갑이 이렇게 가고 갑이 이렇게 가고 을이 이렇게 온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갑이 이렇게 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갑이 이렇게 을이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귀찮게 그냥 둘 다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경우를 찾아서 빼자 그런 소리라고요. 춥냐? 4번 4번 1, 2, 3, 4, 5, 6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거 한번 찾아보래요. 이건 이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말만 잘 이해하시면 그럼 얘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분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을 하자면 이거죠. A1이 뭔가 하고 살펴보면 n에다 1 대입한 거고 n에다 1을 대입하겠다는 건 fx가 1이 되도록 하는 원소 x. 그지? 그것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정의역 1, 2, 3, 4, 5, 6 중에 누가 1한테 갈래? 그 3개 골라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A2는 2래매. 그 A2는 뭔데? 함수값이 2인 원소 누구냐? 2개다. 그러니까 6시 3, 3시 2, 1시 1 곱하시면 답이 되겠죠. 멈췄다. 다시. A1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1, 이거 만족하는 원소 x, 이것의 개수를 A1이라고 할 거래. 근데 A1이 3이라며. 1한테 가는 녀석이 3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6개 중에 3개 고를 거라고. 뭐 그래서 내가 뭐 1이랑 뭐 2랑 6이랑 이런 거 골랐으면 얘네 셋이 1한테 간다고요. 그지? A2는 뭔데? fx가 2, 이거 만족하는 x 몇 개래? 2개래. 그럼 3, 4, 5 중에 2개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6시 3, 3시 2 남는 건 뭐 1시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치? 레벨 3 가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n개의 부채꼴로 나눈대요. 각 부채꼴의 넓이는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중에 하나랍니다.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그랬거든. 넓이 나왔다는 건 뭐 알려주고 있는 거다? 중심각 알려주는 거다.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아니 L 말고 반지름이랑 중심각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죠? 반지름 1이라며. 그럼 넓이가 12분의 파이면 중심각이 얼마란 이야기니? 고도법 하지 않았어? 6분의 파이야. 그죠? 4분의 파이면요. 넓이가 4분의 파이라는 걸 보니까 중심각이 2분의 파이다 그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라는 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는 건 6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나에 보니까 뭐래요? 이웃한 두 부채꼴 넓이의 합은 전부 다 3분의 파이래요. 중심각이 얼마다? 그죠? 무슨 소리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이거 60분법으로 하면 30도랑 90도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인접해 있는 두 부채꼴 두 부채꼴은 항상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래. 무슨 소리야? 30도와 90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 얘기죠. 30도, 30도는 이웃하지 않았다고. 90도, 90도도 이웃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30도와 90도가 번갈아 가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부채꼴이 총 몇 개다? 6개다. 30도, 90도 합치면 120도고 그거 세 쌍이 올 거잖아요. 그래야 한 바퀴가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총 6개의 부채꼴이 있다는 소리구나. 그 6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각각 하나씩 칠할 거래요. 마지막에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래요. 경우는 몇 가지다? 육팩을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눠야겠죠.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오죠? 원 있고 90도, 30도, 90도, 30도, 90도, 30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이게 돌려서 겹치는 거 3번 있겠죠. 그 6팩을 3으로 나누시면 되죠. 오케이? 2번 같은 문제가 재밌는 문제죠.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그죠?
5의 6제곱 되겠죠? 졸라 크다 그죠? 아무튼 그런데 그 나열된 6개의 수를 전부 다 곱해서 n이라고 할 건데 그거 그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 만족하는 게 몇 가지인지를 한번 살펴보래요. 보니까 n이 24의 배수면서 16의 배수가 아니래요. 얘도 30초.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야? 24의 배수면서 16의 배수가 아니래요. 24의 배수라는 걸 보니 2가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3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16의 배수는 아니라는 걸 보니 2가 4개 이상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2가 3개 있다. 그 얘기네요. 2가 딱 3개 있다. 그리고 3은 하나 이상 있다. 그럼 2가 3개 이상 있으려면 누굴 봐야 돼? 2랑 4를 봐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한 줄만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분류를 해야죠. 뭘 기준으로? 2와 4가 몇 개씩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죠? 2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2가 3개 있는 경우 4는 없어요. 빵개. 그리고 2가 1개, 4도 1개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일 테니까. 그럼 2가 3개 있고 4가 없는 경우야. 그럼 얘는 6자리 자연수 만들 거라 그랬는데 남은 3개는 1, 3, 5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좋지? 경우를 어떻게 세면 좋을까? 뭐라고? 이게 이제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풀면 그냥 땡큐인데 약간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숫자를 몇 개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열을 한 거라며.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2를 3개 쓰겠다는 건 알겠고 그럼 나머지 3개는 1이나 3이나 5가 들어갈 텐데 이거를 몇 개 뽑느냐에 따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다 달라져요. 1, 3, 5를 하나씩 뽑았다고 쳐봐. 그럼 6팩 나누기 3팩이야. 2가 3개니까. 근데 3만 3개 뽑았으면 6팩 나누기 3팩 3팩이에요. 뭐 3 하나, 1, 2개 뭐 이러면 또 달라지잖아. 그럼 이걸 몇 개 뽑았느냐를 가지고 막 분류를 해서 막 다시 줄을 세워. 이건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지. 뽑아서 줄을 세우려고 보니 약간 거시기하더라. 그래서 어쩌면 좋겠다. 6자리 수렴에 2를 3개 쓸 거라며 2를 먼저 배열하자. 6자리에다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럼 남아있는 자리 3개잖아. 여기다 뭐 하면 돼? 1, 3, 5를 배열하면 돼. 물론 3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하니까. 적어도 한 번은 나온대. 뭐 생각하는 거야? 요 사건 생각하는 거지. 누가 온다고요? 아이? 이렇게 생긴 게 올 거라고요. 여기도 135, 여기도 135, 여기도 135. 근데 그 중에 15, 15, 15인 건 빼겠다. 괜찮죠? 이 경우를 바꿔서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셔도 상관없어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 3개를 먼저 나열을 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알아서 135가 숫자가 나열이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135, 135, 135 중에 15, 15, 15, 15를 빼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3개를 배열할 건데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 2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똑같이 생겼죠. 어차피. 그래서 2를 먼저 배열하든 2를 나중에 배열하든 경우는 똑같다. 2 하나 4 하나면 비슷하게 풀면 되겠죠.
누가 먼저 와야 돼요? 6 P2 C2 아니고 P2 얘는 다 2니까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2 하나 4 하나잖아. 그지? 어디에 2가 들어갈지 어디에 4가 들어갈지 골라야 되잖아요. 6 곱하기 5라고. 그 다음 뭐 한다고? 3의 4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뺄 거라고요. 135, 135, 135, 135, 15, 15, 15, 15.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찾아야 하는구나. 요게 이제 요 문제에서 포인트고요.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숫자를 하나 늘리면 되죠. 1, 2, 3, 4, 5, 6.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해야겠다. 예. 앞 시간에는 안 했거든요. 되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1, 2, 3, 4, 5, 6 가지고 똑같이 할 거야. 24의 매수인데 16의 매수는 아니래. 어쩌면 좋아요? 방법은 똑같지 않겠어? 대신에 분류를 할 때 개수가 좀 많아지겠죠. 어떻게 달라져? 어차피 2는 3개 있어야 돼. 이 3개를 책임질 때 6이 동원되느냐 되지 않느냐로만 분류하면 되잖아요. 그죠? 2가 동원이 안 되면 이거랑 똑같아. 이 6이 없는 거니까. 6이 동원이 되면 어때요? 얘가 달라지겠죠.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6이 들어있는데 얘는 쌩까도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6이 없으면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6이 동원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하고 4하고 6이 몇 개씩 쓰여질 건지를 생각해 볼 거야. 만약에 6을 하나 썼다고 봐요.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인 거지. 6을 2개 썼다고 보면 이런 경우인 거지. 6을 3개 썼다면 이런 경우인 거지. 6을 빵개 쓴 게 이거인 거야. 6을 빵개 쓴 게 3, 0이거나 1, 1, 0인 거라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경우의 수를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더 세면 되죠. 아니,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냥 귀찮은 거지. 써놓고 나서 보니까 별게 아니네. 좀 더 어렵게 하려면 뭐 해야 되지? 그만할까? 아무튼 그죠? 이 포인트는 2, 4뿐만 아니라 6까지도 생각해서 요거까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것만 좀 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심적이죠? 3번. 요거는 한 30초 시간 드리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적어도지, 적어도. 적어도 그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 거니까 전체에서 하나도 안 지나가는 걸 빼버리면 되죠. 하나도 안 지나가는 걸 빼면 그 점을 빼겠다는 건 그 점으로 들어가는 경로도 그 점에서 나가는 경로도 다 지운다는 이야기니까 실제로는 3바이 3짜리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6, 6짜리 정사각형이었는데 3, 3짜리 정사각형으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 점 있는 걸 다 빼버리면. 그래서 12팩, 6팩, 6팩을 6팩, 3팩, 3팩 빼버리면 되지. 그죠? 전체 경우에서 하나도 지나지 않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는 지나가게 되겠죠. 오케이? 문제 바꾸면 안 되겠죠? 적어도 2개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 지나가는 경우를 찾아서 빼야겠죠? 하나 지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찾죠? 응? 어떻게 찾아야 돼?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손으로 세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A의 바로 옆에 있는 거나 B의 바로 옆에 있는 건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고요.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니까 이제 몇 개를 세 보면 나오겠죠. 아니, 싫어하지 마. 다음 페이지 갑니다. 대표 기출 문제 볼 겁니다.
14페이지. 수능이나 모의고사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녀석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서 좀 심심하긴 한데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6개의 의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거래요. 원형으로 배열한대요. 경우의 수 몇 가지? 600 나누기 6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어쩌면 좋아? 12가 되는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죠. 12가 된다는 건 3이랑 4가 이웃하든지 2랑 6이 이웃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거 찾아서 빼란 소리잖아요.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볼 텐데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보면 6개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뺄 거라고 뭘 뺀다고? 3이랑 4가 이웃한 거 뺀다고요. 3과 4가 이웃한 경우의 수 어떻게 생겼나요? 그죠? 다들 마음속으로는 얘기했겠지? 내 귀에 안 들린 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죠. 5팩 나누기 5 곱하기 2팩. 둘이 묶을 거잖아. 이웃하는 건 둘이 묶는 거니까. 그죠? 2하고 6이 이웃한 경우도 똑같이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야? 중복해서 빼고 있을 거 아니야. 3, 4가 이웃한 거랑 2, 6이 이웃한 거. 뭘 더 해야 되나요?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마음속으로 말고 성대를 울려. 내 고막을 울려다오. 마음속으로도 안 통. 3, 4도 이웃하고 2, 6도 이웃한다며. 3, 4 묶고 2, 6 묶고 4팩 나누기 4 곱하기 2팩 2팩 이래야 되겠죠. 3, 4도 지들끼리 자리 바꿀 거고 2, 6도 지들끼리 자리 바꿀 거고. 그지? 이거를 가끔 그러면 3, 4랑 2, 6이 이웃하는 거니까 4개를 묶어? 이러면 안 돼요. 4개를 묶으면 안 된다고. 그지? 3, 4는 지들끼리 이웃하는 거고 2, 6은 지들끼리 이웃하는 거고 동시에 이웃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 넷이 이웃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3, 4랑 2, 6이 이렇게는 이웃할 수 있는데 이건 빼야 되는 게 맞거든. 도로 더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3, 4, 2, 6이 이웃한다고 쳐서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건 3, 4가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2, 6이 이웃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4개를 묶으면 안 된다고. 2개 따로따로 묶는 거야. 그지? 이상한 실수는 하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이거 재미가 없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빵점.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때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합이 4가 된다고 했는데 나온 점수는 1점이거나 2점이거나 3점이거나 빵점이잖아. 그거 4개 더해서 4점이래요. 그럼 일단 점수부터 배열을 해야겠다. 그렇죠? 약간 이거 그 정수의 개수랑 뭐 자연수 분할 이거 막 좀 섞여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것이 좀 편하니까 큰 거부터 이거거나 2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배열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렇게거나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점수로 따져보면 4점이 되는 경우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A, B, C, D에다가 뭐 집어넣을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얘부터 볼까요? A, B, C, D에다가 숫자 배열해 볼 거야.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하고 얘부터 넣어야겠죠? A, B, C, D 중에. 남는 자리에 0, 0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 0, 0이라는 건 실제로 뭐다? 4, 5, 6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뭐 한 건지 되나요? 이렇게 해서 4점이 되는 경우 중엔 처음에 1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6 나오고 이런 거 있다고.
1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오고 4 나오고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야. 아니면 5 나오고 6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거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부터 한 거라고? 3하고 1을 먼저 배열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빵점 자리에 4, 5, 6 중에 누구를 넣을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지?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세보시면 되겠죠. 얘는 4C 곱하기 3의 제곱 4 곱하기 3C 곱하기 3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약간 더워지는데? 다음 단원 갑시다.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a 더하기 b의 n제곱 그거 쭉 전개한 거 그게 뭐였는지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a 더하기 b의 n제곱 일반항 뭐였죠? ncr에 a에 n-r b에 r 그죠? 그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파스칼 삼각형 만들었었어요. 그지? 그리고 그 이항 계수들의 성질. 예를 들면 가로로 다 더하면 2n제곱이더라. 하키스틱. 순서대로 다 더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2n제곱. 순서대로 뿔마면 다시 1 더하기 x의 n제곱 전개해가지고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는 거잖아. 그지? 이항 계수들 nc0부터 ncn까지 순서대로 다 더하면 2n제곱 nc0부터 ncn까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뿔마 왔다 갔다 하면 0 그래서 띄엄띄엄 더하면 절반 2의 n-1제곱 홀수를 띄엄띄엄 더하든 짝수를 띄엄띄엄 더하든 전체의 절반. 뭐지 이런 표정들은? 예제 어떻게 푸는 거야? 내가 혹시 그 여기서 안 했지? i 넣는 거 안 했죠? 됐어요. 아무튼 똑같은 수업을 3번 했기 때문에 어디서 했고 어디서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예제 유제 레벨 1 해야 될 거 질문해야겠다 싶은 문제 있던가요? 안 풀어서 없어. 조금 했다는 건 다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25페이지 봅니다. 레벨 1의 5번. 25페이지 레벨 1의 5번. 아직 안 푼 사람 지금 보세요. 짧게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몇 개? 4파이 5, 5파이 4 1, 2, 3, 4가 1, 2, 3, 4, 5한테 가니까 5, 5, 5, 5 그죠? A, B로 할까요? 여기 A, B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1대1 뒤에 두 글자 더 있어야지. 1대1 잘못 찍었죠. 함수 1대1 함수 경우 몇 가지? 1, 2, 3, 4가 1, 2, 3, 4, 5한테 5개, 4개, 3개, 2개. 응? 얘는
고막을 좀 올려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의 개수잖아요. 이건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와야지. 얘는 뭐다? 3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대소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중복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지? 대소가 정해져 있다는 건 줄은 내가 세울 게 아니라는 거거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뽑기만 하면 되는데 중복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거지.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쓰긴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기 이상하다. 쓰긴 이렇게 썼지만 이걸 그냥 이거 가지고 일일이 나열해 보면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F1, F2, F3, F4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모든 이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이라는 소리인 거지. 그렇죠? 근데 다시 문제 5번 와서 보면 집합 X에 있는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가 이 문제에서 포인트입니다. 어떤이라는 말이 핵심이라고요. 이건 모든이야. 얘는 어떤이야. 그죠? 보니까 뭐래요? 어떤 A, B에 대해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어떤이라는 말은 우리 명제할 때 나오죠. 얘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야. 그럼 적어도 라는 표현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여사건 생각해야죠. 반대되는 경우를 찾아서 뺄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것의 여사건이라는 건 부정 찾아라 그 얘기 아니야. 이 명제의 부정 뭔데? 이 명제 전 이것의 부정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어떠니 모든으로 바뀌고.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얘네들 중에 이거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야. 부정은 뭐라고? 하나도 없다고. 얘네들 중에 이거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네들 전부 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자면 얘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쩔 거다. 전체 경우에서 얘를 뺄 거다. 그죠? 전체 경우는 뭐예요? 이거지 이거. 그지? 얘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찾아서 빼시면 되겠죠? 7번도 좀 볼까요? 순진하게 푸시면 안 되고요. 8제곱이잖아, 그죠? 먼저 합치는 거야. 둘 다 8제곱, 8제곱이니까, 그지? 그 안에 밑에 있는 거 합차잖아요, 그죠? 우린 여긴 그렇게 푼 사람 별로 없나 보네. 레벨 2 가봅시다. 1번 흰공 4개, 검은공 6개, 상자 4군데다가 넣을 건데 10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거래요. 가에 보니까 흰 공 들어있지 않은 상자 1개, 나에 보니까 검은 공에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1개, 다에 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없다.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있는데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들은 상자가 없다는 걸로 봐선 흰 공이 안 들은 상자와 검은 공이 안 들은 상자는 서로 다르구나. 30초. 흰 공 이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상자가 지금 A, B, C, D가 들어있고 흰 공 들어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흰 공 들어있지 않은 공이 1개 있다고 했으니까 내 상자 중에 하나 골라서 내가 흰 공 안 넣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흰 공 안 넣을 거라고 치면 여기에 흰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이거랑 비슷한 거죠. 다 같은 공이야.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을 거야. 빈 바구니 없어야 돼요. 마치 자연수해 순서상 자연수해 개수 찾으세요랑 똑같잖아요. 하나씩 미리 주면 1개가 남아요.
그죠? 이게 흰 공을 배열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잠깐만. 맞죠? 검은 공 다시 나눠주려면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하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검은 공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흰 공 받아먹은 얘네들 셋 중에 한 놈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검은 공 안 넣을 거야 라고 하면 남아있는 B, C, D에다가 6개의 검은 공 넣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 자연수 해가 되겠죠? 하나씩은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검은 공 안 넣을 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검은 공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누가 온다? 3H,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다. 그죠? 계산하시면 되죠. 2번 2번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보시면 뭐 자연수 ABCD 순서상 개수 찾으세요인데 가에 보면 다 더해서 16이래요. 가족것만 생각하면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ABCD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 H, 12가 돼야죠. 음이 아닌 정수해가 아니고 자연수니까. 밑에 보면 ABCD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래요. 홀수 짝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결국 ABCD 중에 홀수가 몇 개냐 짝수가 몇 개냐 이 얘기하는 건데 다 더해서 16이라며. 그럼 4개 다 짝수든가 4개 다 홀수든가 아니면 2개 2개든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적어도 하나는 홀수래요. 이 사건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넷 다 짝수인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게 좋겠다. 산수는 직접 하시고 3번 갑니다. 3번 1, 2, 3, 4, 5, 6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한번 찾아보래요. 가에 보면 이거 내가 말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 30초. 키워드는 뭐였냐면 F4겠죠? F4는 4로 픽스잖아요. 그죠? 가조건에도 나조건에도 4가 걸쳐 있는데 4 이상이고 4 이하라는 걸 봐선 F4는 4일 수밖에 없지. 그러고 나서 보면 F1, F2, F3은 어때요? 가조건에 따르자면 중복 조합 되겠죠. F5, F6은 어때요? 나 조건에 따르자면 4 이상 아무거나 4, 5, 6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겠죠. 그치? 중복 순열 될 거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한가? 안 써도 되죠? 쓰는 거야? A, B, 4는 fx가 4 이하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f4는 4로 이미 픽스가 돼 있다고요. 1, 2, 3, 4, 5, 6까지인가? 그죠? 얘가 1, 2, 3, 4, 5, 6한테 갈 건데 f4는 4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 셋은 이거 4까지 가져가도 되잖아. 그지? 여기에 FA, FB 이렇게 돼 있죠. FA, FA, FB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4까지 포함해서 이거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기만 한다고요. 대소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돼? 이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5하고 6은 어때요? 나 조건에 보면 C가 4 이상일 때 fx가 4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4, 5, 6이야. 5, 6은 이거 셋 중에 아무렇게나 가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개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4번. 이건 그냥 보자마자 나오지. 개수가 유리수인 항 찾으래요. 야, 개수가 유리수인 항 몇 개 있어? 두 개. 몇 차랑 몇 차? 6차랑 2차랑. 그래야 개수가 유리수 될 거 아니야. 그지? 6차도 있어요. 빼먹지 마세요. 레벨 3 갑시다.
레벨 3의 1번은 재미가 없어서 그냥 노가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시고요. 2번 가겠습니다. 레벨 3의 2번. 같은 종류의 구슬이 10개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슬을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넣을 건데 이 문제가 약간 산뜻한 이유는 가에 보면 뭐 각 주머니에 7개 이하의 구슬을 넣을 거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빈 주머니 있을 수 있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에 뭐래요?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이 있대요. 구슬 10개 있는데 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은 구슬이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와 약간 양상이 달라요. 1분 생각해 보세요. 감은 잡혀? 작전은 세워져? 응.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을 몇 개 쓸 건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요.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해서 9개까지 공을 쓸 수 있겠죠. 어차피 공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빵개에서 9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7개라는 상한선이 없었으면 7개라는 상한선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뭐 주머니 몇 개 들어가면 상관없어. 그랬으면 주머니가 몇 개 있어? 4개잖아요. 4H0, 4H1, 4H2부터 4H9까지 더하는 거야. 주머니가 아까도 방금 말한 것처럼 7개라는 상한선이 만약에 없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공은 10개인데 10개 다 안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A, B, C, D라고 보면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까지 해서 총 9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야. 공끼리는 구분 안 할 거니까 개수만 생각할 거고 그럼 얘는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 있다고? 4H0 있다고요. 그냥 의미 아닌 정수해 개수 세는 거랑 똑같잖아. 공이 몇 개 들어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4H1 되겠지. 4H2 돼요. 해서 4H9까지를 더하는 거라고. 왜 싫어? 주머니 하나 더 만들면 안 돼.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래서 얘 3C 0이고 얘는 4C 1이고 얘는 5C 2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건 더하면 얼마냐? 12C 9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3C 9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고 난 다음에 이 중에는 7개 넘게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8개 들어가거나 9개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빼면 되죠. 그치? 이제 그렇게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편한 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아무데도 넣지 않은 주머니 하나를 생각하는 거야. 아무데도 넣지 않은 구슬을 담을 주머니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야. E라는 주머니가 하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10이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7 이하 얘는 1 이상의 정수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넣지 않은 공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남는 구슬을 넣는 주머니는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시면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제로도 보면 이 7 이하라는 건 생각 안 하고 5개 더해서 10인데 얘가 1 이상이야. 그럼 얘한테 1 미리 줬다고 생각해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OH 9처럼 생겼잖아요. 계산하면 뭐 되는 거야? 13C9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생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도 넣지 않은 구슬을 담을 주머니 하나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원래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한 녀석으로 바뀌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제한들이 걸리긴 하지만 뭐 얘가 1 이상인 거야. 미리 하나 주면 되는 거니까 됐고 얘가 7 이하인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8인 경우랑 9인 경우 찾아서 그냥 빼시면 되죠. 몇 개 안 되니까 그건.
그건 굳이 머리를 써서 빼지 않아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빼시는 게 속이 편하겠지. 그죠? 마지막 3번까지 합시다. 그냥 이것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건 내일 하지 뭐. 3번 집합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이에요. x에서 x로 가래요. 가조건에 보시면 x1,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절대값 fx1, 절대값 fx2 나에 보면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3이라고 되어 있네요.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그냥 fx가 아니고 가조건, 나조건 둘 다 절대값 fx구나 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마이너스 3에서 3한테 가는 게 맞는데 이걸 절대값 f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1, 2, 3한테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값을 씌워버릴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함수를 그냥 f라고 보지 말고 얘라고 보자고. 그러고 나서 저걸 다시 fx를 돌려주면 되죠. 문제는 뭐 최대값이 3이에요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3한테 가면 되겠죠? 으흠. 생각해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와서 보면 결국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1, 2, 3한테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뭐처럼 생겼다. 이것처럼 생겼다. 이거 세 개가 알아서 쟤네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다면 안 되죠.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도 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얘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뺄 건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뒤에 실제로 절대값 씌워서 1이거나 2거나 3이라는 이야기니까 원래 fx는 뿔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각각의 절대값 f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뿔마 1이고 뿔마 2고 뿔마 3이니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마다 부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막 골치 아프게 하려면 이런 거 하나 없애는 거지. 아니면 중간에 0을 끼워 넣는 거지. 이러면 이제 여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안 끝나겠죠. 약간 신경질이 나겠죠. 그거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들어 누워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아 어쩌지? 고민해봐.